The video that you just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영화 탄생의 예고편입니다. 그럼 이 영화의 박흥식 감독과 윤시훈 배우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I'll switch to Korean. 잠시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versation. Actually, we have another. 대화하기 전에 또 한 분의 굉장히 소중한 게스트가 있으십니다. 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프로듀서이신 남상원 선생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계실 때랑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아마 많이 지금 되게 감동받고 계실 것 같은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이 8월 17일입니다. 177년 전 오늘이 한국 최초의 신부가 탄생한 날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오늘 상해 진자장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묘하게 딱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영화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고편에서는 CG 작업 때문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와. 네, 윤시은 배우님도 네. 열연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좀 민망하고 창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탄생의 김대건 역을 맡은 배우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영화가 굉장히 큰 족적들을 많이 남겼고 사실 그 끝에 이렇게 또 멋진 탄생이라는 영화가 그야말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잠시 그동안의 성과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화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또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했죠. 지난해에는 또 영화 미나리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75회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님이 감독상을, 또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계에서 계신 분들로서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은 좀 더 느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문화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영화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김구 선생님이 꿈꾸신 문화 강국을 우리가 한 걸음씩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시은 배우님은요? 네. 이런 소식 들을 때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후배로서는 상당히 큰 자긍심과 함께 또 많은 도전이 되고요. 언젠가는 저도 참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참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단순히 그냥 오락성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메시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영화도 그렇고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출연하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그 탄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실 거고 듣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영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뭐 저는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말에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하시면 김대근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그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지금 문화를 꼽힐 수 있는 게 김대건 신부님의 이 불굴의 삶을 보시면 이 가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의 성공을 김대건 네. 신부님의 삶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네,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배우님은요? 글쎄요, 제가 감히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보자면은 네. 한국 영화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 영화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아시아 영화 컨텐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글로벌 팬들의 주목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많은 영화들과 배우 분들이 뭐 원래 저희가 했던 대로 자긍심을 갖고 멋지게 저희들의 메시지를 만들면 글로벌한 팬분들이 많이들 더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제 드디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탄생인데요. 영어로는 Of Birth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예, 처음에는 제가 더 버스로 했다가 어버스로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그 한국 첫 번째 신부의 탄생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근대의 탄생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그 팬데믹 시기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기에는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팬데믹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탄생시켜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이 김대근 신부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탄생의 의미를 이제 동시에 담아서 어버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연기하신 거죠? 예. 닮으셨나요, 두 분은? 사진과는 좀 닮은 느낌도? 아우, 감히 제가 어떻게 일단은 근데 200년 전이라서 뭐 김대건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닮았다라고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분을 연기를 하시려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연구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저분의 삶을 다시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카톨릭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 느낀 점 이런 거 좀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대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했고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는 그냥 이 작품에 제 자신은 모르는 그냥 선택받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역량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 깊이와 뜻과 메시지들을 제가 담아낼 수는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촬영이었는데 매일매일이 참 한계점이었고 죄송했고 부족함을 느꼈었는데요. 결국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촬영을 했고 이제 김대건 신부로서 여러분들께 보여준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큰 뜻에 있어서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결과물이 어떨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모르겠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네, 사람이고요. 제일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그 시은 씨가 우리 영화 속에서 나전어, 불어, 중국어로 완벽하게 합니다. 이 불란서, 불어 또 중국어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놀란 만큼 완벽하게 대사가 굉장히 어렵고 길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는 이제 뭐 두세 마밖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우리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5개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놀랐던 게 지금 이제 이게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소품을 받고 은희공사에서 첫 번째 이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제가 윤시은 씨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쯤 찍을 때 진짜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시은 씨한테 말하고 이 본부장님한테 얼굴이 너무 다르다.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니까 진짜 김대건 신부님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윤신 씨가 지금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노력했지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화제에 가면 나무주연상은 그냥 우리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대편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이 봐도 항복 그래 너 가져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들, 네, 저는 그저 무표정으로 있었다라고. 네. 진짜 그 성인 뒤에 나오는 이런 아우라가 지금도 좀 쑥스러운 말인데 어제 최종 편집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큰 화면으로 시사를 보러 갑니다. 근데 저 편집실 조수가 이런 표현이 좀 웃긴데 이 장면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너무 섹시하대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기가 신자가 아닌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친구는 편집하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없던 믿음이 생기려고 한대요. 김대건 신부님의 뜻도 아마 하늘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해보고요. 조금 거창한데 이 영화를 통한 포부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은 두 분이 또 말씀해 주실까요? 솔직하게. 예. 아무튼 제가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정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건 신부한테 부끄러운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 이건 천주교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김대건 신부님이 직업이 신부니까 근데 그냥 보통 상업적인 금융화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친구도 전혀 천주교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해서 저도 힘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면 좋겠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겠고요. 이 영화 속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부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근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만 보면 우리 천주교 역사를 다 알 수 있게끔 전후에 자막까지 해서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바티칸 이야기 했는데 바티칸이 한 역할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대표적인 미션이라는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 아시죠? 롤랑 조페 감독의 남미 배경으로 1700년대에 만든 영화, 배경으로 만든 영화. 그리고 사일런스는 1600년대 배경, 일본 배경이죠. 맞아요. 근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양인 신부의 시선으로 그 나라가 대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화는 시작이 모방 신부님이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신부님 눈으로도 우리나라를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제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고 또 최초의 신부를 탄생하기 위해서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대부분. 예. 그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의미가 좀 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두 분의 종교가 궁금해하실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시훈 배우님은 개신교 예, 신자시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영화를 통한 복음화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계속 이제 망설여지는 게 오늘 참 질문들이요 너무 좋은데 제가 얘기하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배웠던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보고 순교자들의 삶들을 보면서 종교가 그 시대는 정말 이 사회에 앞선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았나, 그런 인물들이지 않았나. 이 사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편가름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긍휼함, 따뜻함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들을 보여줬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짧은 제 지식으로는 종교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사회는 병들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종교가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나 저와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대건이라는 젊은이의 그 마음들, 그 기계가 어떻게 보면 좀 복음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요. 최근에 사실 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들이 열연한 브로커가 이제 인간 존재를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에 대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수여하는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았어요. 또 영화 마더와 똥파리라는 작품은 가톨릭시즘이 담긴 시그니스상을 받기도 했다는 점도 한번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저도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이 객석의 열기가 느껴져서요. 한 두어 질문 정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직접 배우 또는 감독님께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네. Okay, so lady first. Is it okay?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로 할까요? 계신 남성분 기회를 양보해 주신 남성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Thank you. I'll speak in 네,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마카오에서 성당을 많이 봤고요. 또 이런 성직자의 이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관련된 그 성당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신데 왜 그 분에 대한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가 당연히 다큐멘터리는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의 것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 영화계가 겉으로는 지금 화려해 보입니다만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도박판처럼 돈 놓고 돈 먹기, 그다음에 자극적인 것만 만들고. 사실 김대건 신부님 이 영화는요, 제가 정말로 박사 논문 하나 쓸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대본을 썼는데 이 대본을 CJ나 롯데라 갖다 줬으면 투자를 안 해줬을 겁니다. 이 영화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흥식 주기경님 이제 곧 다음 달에 되시죠? 그리고 우리 남성훈 회장님 이 순제작비만 그러니까 총제작비가 150억이 넘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반드시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좋은 대본을 쓰고 좋은 대본에 이건 예술이다 각오를 하고 적적을 각오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건 신부님 영화도 사실은 뭐 평화방송에서 만든 것도 있고 기록 영화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작비를 많이 투여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 장면만 담고,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이 그 신부돼서 돌아오신 이후에 활동을 몇 달 못 하셨잖아요. 또 바로 백령도에 잡히셔가지고 그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장면만 다루려고 그러면은 정말 다룰 게 없는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그 입국하시기 전까지 종횡무진 누르면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담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제작비가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작업 중이라 예고편에 못 보여드렸지만 아편전전 장면, 영국 군함들이 중국에 포격을 가하는 장면이라든지, 잠깐 나왔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남경조약에 참여해가지고 남경조약 참관하는 장면이라든지, 나파로를 타고, 나파로도 진짜로 똑같이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혔는데요. 그 태풍 속에서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예고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런 장면까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작비가 필요한데 그걸 투자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딱 때가 맞춰서 이때쯤 이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다행히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서 좋을 만큼 괜찮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좋은 질문 덕분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계가 또 이제 곱 씹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기회를 양보해 주신 신사분께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퀘벡 총회 한 4, 5년 전에 열렸었는데요. 그때 마틴 스코시지하고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일런스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대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사진도 또 영상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네, 컨셉트라든지 그 스토리라인 자체가 사일런스의 그 일본 상황을 소개해 준 것하고 비슷했다고 느꼈는데요. 혹시 사일런스 영화를 보셨는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었는지, 혹시 영감을 받으셨었는지,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방해가 되었는지, 그거를 사일런스를 본 것이 만약 보셨다면,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더라고요. 또 양쪽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한번 제가 질문을 요약을 하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을 것 같다. 뭐 아까 감독님도 미션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셨는지, 그리고 봤다면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또는 방해를 받으셨는지, 과연 그 영화들과 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영화의 리에종은 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예,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그 우리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가 2번을 받고 소설도 읽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1600년대 일본에서 박해가 된 이후에, 거기서도 이제 그 영화도 똑같이 마커가 나옵니다. 우리 영화에도 마커가 나오고요. 그 마커 성바로 성당 계단도 나오고, 이제 그 영화는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박해, 이제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있는 저기 일본인 신자들을 만나고, 또 그 일본이 정말 잔인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박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병인 박해 때 말고 그 이전에는 그래도 배교를 하면 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부까지도 배교하게 만듭니다. 지독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영화의 결정적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 영화는
그 예수의 두 분 신부님의 시선으로 1번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화는 우리의 천주교의 특색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방 신부님이 그 모방 신부님을 정화상, 조신철 이런 분들이 힘겹게 숨겨가지고 압록강을 통과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모방 신부님이 초반에 이게 사목하면서 이 조선 천주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려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아까 신유박해 설명해 주셨죠. 신유박해 지금 딱 중간 단계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기해박해하고 병호박해 요 두 개, 그리고 앞뒤는 이제 자막으로 설명을 하고, 이때 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사제를 그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우리 그 조선의 신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서양의 시선과 조선의 주체적인 시각이 잘 버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님은요?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침묵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예, 저도 뭐 워낙 이제 명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부터 봐왔었는데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뇌들, 신부로서의 그런 고뇌, 두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입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저희가 늘 다짐했던 것은 종교물이 아닌 일반 관객분들 또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공감을 느끼게 만들려면은 말 그대로 김대건 신부님이 인간적인 그런 고뇌들 그리고 두려움들, 그 안에 있는 용기들을 잘 표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입체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되었죠. 네. 네, 저에게 맡겨진 오전 세션을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시간상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줄이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점들은 꼭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영화가 잘 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또 더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Cygnus World Congress 2020